자, 고등학교 문학 매월당 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이제 본문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전체적인 작품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는 본문을 분석하면서 좀 딱딱한 분위기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출발합니다. 빠방. 전체적으로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밑에다 옆에다 이렇게 도금도 달아놨으니까 친구들 공부하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원시는 두 글자, 세 글자 끊어 읽으면 되겠고요. 저 뒤쪽에 이제 칠원시가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끊어 읽기 바라겠습니다. 자, 송도 낙타교 옆에 이생이 살고 있었는데 뭐 잘생겼더라. 그리고 뭐 최랑이 있었는데 예뻤더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예 뭐 뛰어났더라.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이른바 제자가인이라고 보면 될 거야. 재주 있는 남자와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생은 18살이었었어요. 그리고 재주가 뛰어나고 국학에 다녔습니다. 자, 국학에 다녔다는 이제 증거물이 우리 중간에 한시에 등장하니까 참고하시 바라겠고 이제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고 이제 걱정이 많은 착한 남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최랑은 한두 살 어려요. 그리고 이제 귀족집의 외동딸로서 시와 문장에 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수를 잘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책임감이 있고 소신이 확고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적극적 여성상을 표현하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생의 아버지와 최랑의 부모님 간단하게 성격을 제시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셀프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밑에 가볼게요. 풍류로워라 이 총각, 아리따워라 이 최처녀. 그 재주와 그 얼굴을 누군들 찬탄치 않으리. 결국은 이 오원절고의 한시를 통해서 이제 이른바 김시습, 이 작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한 어떤 여자 주인공의 외모를 뭐 암시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릴 적부터 이제 이생은 뭐 학교에 다녔었는데 수양보들 수식군들과 간들거리며 그 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다가 담안을 엿봤더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결국 뭐야? 제목과의 관련성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예쁜 여자가 있었대. 그래서 뭐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술을 놓다 지쳐서 잠시 뭐 바늘을 멈추며 턱을 개고 시를 읊었다.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가 많이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둘 다 이제 이생과 최랑이 지은 시입니다. 각각의 작품들이 누가 지었는지, 누가 노래를 했는지 우리 친구들이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사창에 홀로 기대앉아 수놓기도 귀찮구나. 온갖 꽃들기 속에 꾀꼬리 소리 다정되라. 마음속으로 부질없이 봄바람을 원망하며 말없이 바늘 멈추고는 생각에 잠겨서라. 딱 보자마자 이제 누가 읽었다고, 누가 지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 이제 최랑이 읽었다고, 지었다고 보면 되겠고요. 어떤 고독감과 어떤 자기의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 어린 노래를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고독감과 원망 어린 노래를 불렀다고 보면 되겠고, 이런 단어는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독자, 그 다음에 꾀꼬리 소리가 다정도하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황조가 이런 것도 우리가 얼핏 이제 머릿속에 들어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무다남결, 뭐 동풍원, 이런 걸 통해서 뭐 원망하더라 이런 단어들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체킹을 해두고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생각에 잠겼었더라 이런 단어 한번 좀 세밀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저기 가는 저 총각이 어느 집 도련님일까? 자, 여기 백면랑이라고 있죠. 얼굴이 굉장히 뽀얗고 잘생겼었나봐. 자, 푸른 옷깃 넓은 띠가 늘어진 버들 사이로 비춰오네. 아, 청금대대 이런 걸 통해서 말 그대로 어떤 유교적인 성균관의 어떤 제자 이른바 지식인이었더라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용어들을 한번 꼭 살펴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들 사이로 비춰오네. 굉장히 어떤 이성에 대한 호감 어린 시선을 노래를 불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몸이 죽어가서 대청에 제비가 된다면 주려미를 가볍게 스쳐서 담장이를 뭐 날아 넘으리. 결국은 어떤 이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적극적인 태도를 내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생 또한 이제 이 최랑이 쓴 시를 듣고 나서 기분이 좋았겠지.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슬쩍 시를 또 이 담장 너머로 던져주게 됩니다. 무산열도 봉우리 첩첩이 쌓인 안개 속에 반쯤 드러난 봉우리가 붉고도 푸르구나. 여기 반쯤 드러난 봉우리 누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까? 그쵸? 이제 최랑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조양왕의 외로운 꿈을 수고롭게 하지 마. 구름 되고 비가 되고 양대에서 만나보세. 아, 이제 자기를 이제 초양왕 어떤 중국의 고사를 빌렸다고 보면 되겠고, 최랑을 이제 무산 신녀에다 비유를 해서 나도 지금 당신과 만나고 싶더라. 이런 어떤 충동적인 욕구를 이제 전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답시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사마상여가 되어서 이제 최랑 당신 탕문군을 만나고 싶소. 이제 중국의 고사를 빌은 거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 이미 다 이루어졌네. 이미 만난 거야 마음속으로. 붉은 단머리의 복사꽃과 오약꽃은 그리고 바람에 날려서 어디로 떨어지려나. 자, 마지막 구절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을 텐데 조금 어떤 소심한 어떤 소극적인 남성상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연정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죠. 지루합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인연 되려는지 나쁜 인연 되려는지 부질없는 인의 시름 하루가 1년 같아라. 자, 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기 도금까지 다 달아놨어요. 아주 정성 들여서 해줬으니까 이거 보는 것들은 뭐 우리 친구들의 몫입니다. 뭐 이거 지금 한 글자 한 글자 답을 만한 여력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마 이 한자를 다 쓰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없겠죠. 자, 개괄적인 내용을 보는 것들이 중요한 거니까. 자, 어떤 좋은 인연이 되려는지 나쁜 인연이 되려는지 부질없는 인의 시름 하루가 1년 같아라. 아유, 그렇게 소심해. 이런 것들도 어떤 소심한 남자의 모습이라 보면 되겠고요. 28자로 황혼의 기약을 맺었으니, 자, 남교에서 어느 날 신선을 만나려나 28자로 이제 뭐 황혼의 기약을 맺었다. 이제 저녁에 만나고자 하는 이제 마음을 28글자의 어떤 시로 전달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남교에서 어느 날 신선을 만나려나, 자, 어떤 최랑과의 사랑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을 이제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절하죠?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냈죠. 자, 어떤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제 이른바 이생을 최랑은 염려하지 말라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저녁에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직접 이제 만나게 됐어요. 자, 만나면서 이제 시를 또 주고받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는 또 누가 지을까? 계속적으로 먼저 이제 최랑이 던집니다. 자, 도리지간 화북위. 자, 복사꽃과 오얏가지 속에 꽃송이가 탐스럽습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구절인데요. 자, 인생의 짧음을 비유합니다. 이제 화무 11홍이라고 들어봤죠? 화무 11홍. 자, 꽃은 절대로 열흘 이상 이제 붉을 수가 없더라. 인생의 짧음을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덧없는 아름다운 청춘을 우리 한번 함께 즐겨보세.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원앙 침상 월서녀. 자, 원앙새 베개 위에 달빛도 고하라. 자, 그러니까 나는 너와 어떤 짧은 아름다움을 갖고 싶은 게 아니다. 영원한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 이른바 이제 원앙이란 단어를 통해서, 자, 원앙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했다고 보면 되겠고요. 나는 당신과 끝없는 인연을 맺고 싶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어떤 조금 이런 시류에 강한 여성의 모습을 보였다고 보면 되겠고, 자, 또 이제 이생이 뒤를 이어서 화답시를 보이게 됩니다. 자, 다음날 어쩌다가 봄 소식이 새해 나간다면, 아이고야, 좀 소극적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그 춘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의 이른바 만남과 사랑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고,
자, 새 나간다면 벌써 이걸 노심초사하고 있어. 굉장히 좀 소극적인 모습이라 보면 되겠고요. 자, 풍우무정 역가련. 자, 무정한 비바람이 더욱 가련해지려니. 자, 풍우는 결국 뭘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하나의 이제 이른바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련. 자, 그리고 비바람에 더욱 가련해지리라. 소극적 남성상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빛이 이제 쾌락이 변하면서 얘기합니다. 나 당신과 이제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생이 최랑의 집에 들어왔고 이제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최랑이 먼저 시를 보여주죠. 부역못 푸른 물을 난간에서 굽어보다 꽃떨기 속에서 님들이 속삭이네. 님들이 속삭이네. 향그런 안개깔림 속에 봄빛이 화창해서 자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런 지금 두 사람이 만나는 광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구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제출신사 가백저 세가사를 지어내 말 그대로 백저사를 부르는구나. 중국의 고사를 계속적으로 등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꽃그늘에 달빛이 비껴 털방 속에 스며들고 굉장히 아늑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긴 가지 함께 잡으니 붉은 꽃비가 떨어집니다. 아유 아름답다. 자, 바람이 향내를 끌어와 옷 속에 스며들자. 자, 이 향내 이생에게는 최랑의 향내, 최랑에게는 이생의 향내겠죠. 첫 봄을 맞은 아가씨가 햇살 속에 춤추네. 자, 벌써 이런 걸 통해서 춤출 무자를 통해서 말 그대로 최랑의 어떤 지금 기쁜 심정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고요. 비단적 쌈 가볍게 해덩아를 쳤다가 꽃 사이에 졸고 있던 자 앵무새만 깨웠네. 약간 이렇게 아득하고 약간 뿌연 사랑의 분위기를 묘사했다고 보면 되겠죠. 선생님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뭐 어떤 실제 전경을 묘사했고 달이 떴어. 근데 이제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고 봄날의 저녁의 모습을 이제 묘사했더라. 그리고 이것 또한 최랑이 지었더라. 그런 것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이생 또한 화답시를 지읍니다. 도원에 잘못 들어와서 복사꽃이 반발한데 많고 많은 인의 정회를 다 말할 수가 없네. 왜? 밤이 짧으니까 묻은 것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구름같이 쪽진 머리에 금비녀 낮게 꽂고 자 이거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말 그대로 이제 최랑의 모습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죠. 산뜻한 봄 적상을 모시배로 지었구나. 자, 우리 최랑이 술을 놓고 있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생이 묘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래 장면을 묘사했고요. 자, 부모의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이른바 이제 자유연애사상을 이제 표현했더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유교 관습을 배제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낭만적, 진보적 애정관을 표현한 구절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겠지만 자, 다음에 가볼게요. 나란히 달린 꽃가지를 봄바람에 꺾다니 하마는 꽃가지에 비바람 아프지 마소 우리의 사랑을 방해노는 것들아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누구도 이제 방해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라 보면 되겠고요. 자, 표표선매 영파파 선녀 소매자랑 나붙겨서 자 그림자도 하늘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나무 그늘 속에선 시름이 따를 테니까 자 벌써 여기서도 뭘 알 수가 있어요. 개수나무 그늘 속에서 이제 시름이 따를 테니까 좋은 일 다하기 전에 수심이 꼭 따르는 법입니다. 벌써 이제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랄까 봉건적 사회 제도랄까 이제 걱정하는 우리 이제 그 이생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시련이 올 거라는 거를 벌써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자, 함부로 새 곡조 지어 앵무새에게 가르치지 마소. 굉장히 약간 이제 노심초사하는 마음이라 볼 수가 있고, 왜 자꾸 이런 두 사람 사이에 태도의 차이가 나타날까? 그쵸. 성장 과정에서 오는 하나의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명문 집안의 외동딸이었잖아요. 최랑은. 그리고 이제 이생은 어떤 빈한한, 이른바 이제 가난한, 선비의 어떤 자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실 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하고자 하는 모습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어.
자, 이제 뭐 술자리를 끝나고 최랑이 이생에 말합니다. 뭐 정을 나누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따라 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두 가지의 그림이 있었어. 뭐 연강 첩장도, 그리고 유황 고목도. 일부러 선생님이 그림을 여기다가 실려놨으니까 이런 분위기를 한번 우리 친구들이 느껴보고 두 그림의 분위기를 느껴본 다음에 이제 이 분위기와 관련 있는 시를 우리 친구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자도 남겨놨고 이제 해설본도 남겨놨으니까 친구들이 우리 요거는 좀 셀프로 보기 바랄게요. 자, 그림 남겨놨어요. 자, 앞에 있는 것이 이른바 연강 첩장도, 그리고 이제 뒤에는 이제 유황 고목도. 그러면서 시를 이 분위기와 어울리게 읊어보면서 느껴보기 바라겠습니다. 요는 과감하게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한쪽 벽에는 사철의 경치를 읊은 시가 있었습니다. 즉, 이른바 이제 사계절을 노래한 것이라 보면 돼.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 봄은 이제 사랑의 시작을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은 어떤 사랑의 완성, 그리고 가을은 이제 어떤 뭐 하나의 쓸쓸한, 그리고 이별을 어떤 암시한다고 보면 되고, 이제 겨울에서는 어떤 비극적인 결말, 이런 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시가 깁니다. 여기부터는 좀 부족하고 들어볼게요. 첫 번째 폭에 쓰인 시는 이러했더라. 자, 이제 여기부터 이제 봄노래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봄노래면서도 어떤 그 사랑을 갈망하는 여자의 야릇한 심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봄 경치를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랑의 시작을 노래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연꽃 그린 휘장이 따뜻하고 향내는 실 같은데 창밖에 붉은 살구꽃이 비 내리듯 하는구나. 자, 비 내린다 이런 거, 봄 노래구나, 봄비겠구나. 다락머리에서 새벽 종소리에 남은 꿈을 깨고 보니, 보니 하는 게 자꾸 이거 PPL이 나와요. 미안합니다. 자, 새벽 종소리에 말 그대로 남은 꿈을 깨고 보니 개나리 무성한 뚝에 때까치가 우짖네. 자, 백설 제제 신이요. 말 그대로 개나리 무성한 뚝에 때까치가 우짖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 이런 제비라는 단어를 통해서 봄을 상징하게 되겠구나. 그런 거 보면 되겠죠. 자, 연자일장 규합심, 제비새끼 커가는데 안방 깊숙이 들어앉아. 자, 이런 것들도 제비, 봄이겠구나. 귀찮은 듯 말도 없이 금바늘을 멈추었네. 자, 꽃 아래로 쌍쌍이 나비들 짝지어 날며, 나비, 봄이겠구나. 그러고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늘진 동산으로 지는 꽃을 따라가네. 뭐 특별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꽃샘추위가 초록 치마를 스쳐가면, 자, 이런 거 이제 중요한 구절이니까 좀 체킹을 해줄게요. 자, 봄날의 쓸쓸하고 어떤 쌀쌀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픈 이별이 나타날 것이다. 이른바 이제 복선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무정한 봄바람에 이내간장 끊어지네. 뭐 이제 이별의 슬픔을 이미 벌써 여기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알았다는 표현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면 되겠고, 말없는 이 심정은 누가 알겠느냐? 서리법을 썼습니다. 온갖 꽃 만바람 속에 원앙새가 춤추는구나.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게 이제 원앙새라고 보면 되겠죠. 자, 깊어가는 봄빛을 네 집 동산에 간직했느냐? 자, 여기선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최랑의 집에서 함께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붉은 꽃잎, 푸른 나뭇잎, 사창의 빛이었네. 자, 붉은 꽃잎, 최랑을 상징하겠죠. 푸른 나뭇잎, 이생을 여긴다고 보면 될 거야. 뜰하게 꽃과 풀들은 봄 시름에 겨웠는데 주렴을 가볍게 걷고 지는 꽃을 바라보네. 자, 봄에 어떤 사랑이 시작되는 것과 더불어서 약간 마지막에는 떨어지는 꽃을 통해서 뭔가 이제 하강적 이미지를 나타냈고, 뒤에 이별을 하는 내용이 나오겠구나. 어떤 암시 효과를 드러낸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여름 노래입니다. 사랑의 어떤 성수기라 보면 되겠죠.
자, 미리삭 처음 베고 제비새끼 날아드는데, 자, 여기서는 요런 거 보면 돼요. 이제 연사, 이른바 이제 제비를 나타낸 단어라고 보면 되겠고, 사랑의 성숙을 계속적으로 이제 자연현상에서 찾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원 개편 성류화, 자, 꽃이 피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요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에서 찾고 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꽃이 피었다. 이제 여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푸른 창가에 앉아 길쌈하는 아가씨는, 시적 화자가 이제 여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붉은 비단을 마름질하여 새 치마를 말 그대로 지으려 하는구나. 자, 붉은 비단을 말 그대로 완성한다는 얘기는 결국 뭘까? 그쵸? 사랑의 결실인 이른바 결혼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 구절 유난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니까 살펴보시고요. 초여름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른 창가에 가위질을 하고 있는 여자의 생활상을 묘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허난설원님의 규원가와 이제 일맥상통하게 한번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규중치루 쟁론기, 요 작품과도 더불어서 멀티로 학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매실이 익는 철에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데 회나무 그늘 꾀꼬리 울고 제비는 주렴으로 날아드는구나. 또한 해봄 풍경이 시들어가니, 자, 동아련낙 순생첨 고련꽃 떨어지고 죽순이 삐죽 솟았네. 자, 죽순이 삐죽 솟았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되는구나. 이런 걸 표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매실이 익는데요. 여름이에요. 그리고 5월에 죽순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꾀꼬리가 노래하고 있고요. 꾀꼬리가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비가 날아듭니다. 자, 제비가 날아듭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름철의 모습이구나. 그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볼게요. 푸른 살구 손에 쥐고 꾀꼬리에게 던져봅니다. 남쪽 난간에 바람 일고 해그림자 더디더라. 연잎에 향내가 가시고 못에는 물이 가득한데 푸른 물결 깊은 곳에 원앙새가 목욕하네. 자, 어떤 물놀이하고 있는 새 한 쌍을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6월의 여름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등평상 대자리에 무늬가 물결지고, 자, 등평상 대자리에 무늬가 물결지고 소상강 그린 병풍에는 구름이 한 자락 있네. 굉장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나긋하고 나른하달까? 좀 약간 한산할 정도로, 좀 더 이렇게 졸리울 정도로 이렇게 나른한 분위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낮꿈을 깨고도 나른해서 누워있는데 반창에 비낀 햇살이 뉘엿뉘엿 넘어가네. 좀 뭔가 나른하면서도 약간 허둥지둥하는 여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결국 뭘까? 이제 이른바 세 번째 폭에 쓰인 거는 결국 이른바 가을 노래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이별의 슬픔, 이른바 쓸쓸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추풍, 책책, 추노응. 자, 이슬이 있고요. 자, 가을바람이 있습니다. 쌀쌀한 분위기를 내포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달빛도 고와서 물빛이 더욱 푸르구나. 한 소리 또 한 소리 기러기 울며 돌아가는데, 자, 일성이성 홍안거, 자, 홍안귀 말 그대로, 자, 기러기 울며 어떤 이별의 슬픔을 상징하는 소재라고 보면 되겠죠. 우물에 오동잎 지는 소리를 다시금 듣고 싶구나. 자, 갱청, 금정, 오동섭 말 그대로 오동나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싶구나. 오동나무가 떨어진다는 소리는 결국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그쵸, 이제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물 한 잔을 뜨기 위해서 물 한 잔을 이제 천천히 마시라는 의미로 어떤 표주보에 물을 담아서 이게 그 오동잎 하나를 떨어뜨려 줬다며요. 님이 이제 가지 말고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밑에서는 온갖 벌레들이 처량하게 울고, 자, 처량하게 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울다 명자야. 벌써 이별하는 모습이라 보면 되겠죠. 상위에서는 아가씨가 구슬 눈물을 떨어뜨리네. 자, 구슬 눈물을 떨어뜨린다. 이런 것도 이별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말리박 싸움터에 몸을 바친 님에게도 오늘 밤 옥문관에 달빛이 환하겠지. 자, 달빛이 환하겠지. 님을 그리워한다는 얘기야. 자, 다음에 가볼게요. 새 옷을 마르려니 가위가 차가워라. 왜? 이제 님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가위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가위질을 계속 안 했어. 그러니까 가위다가 차갑고 이제 늦은 밤까지 차가운 공기가 있는 새벽까지도 가위질을 하는 모습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나직이 아이를 불러서 다리미를 이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님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야. 다리미에 불 꺼진 걸 살피지 못하다가 머리를 긁으며 피리대로 가만히 치네. 외로운 모습이 벌써 나타나죠. 작은 연못에 연꽃도 지고 파초잎도 누래지자. 자, 원앙 그린 기와 위에 첫서리가 내렸네. 자, 첫서리가 내렸네.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자, 묵은 시름 새 원한을 막을 길이 없는데 왜 묵은 시름이 있을까? 우리 두 차례 이제 어떤 이별, 아니죠. 세 차례에 걸친 이별이 등장하잖아. 이것도 암시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귀뚜라미 울음까지. 자, 실솔. 실솔은 우리 문학에 많이 등장했었어요. 자, 귀뚜라미 울음까지 골방에 들립니다.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실솔 반드시 체킹해 두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주인가? 그때도 실솔이 나왔던 작품들을 몇 편 봤으니까 함께 공부하던 책 문학 B 그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서리와 귀뚜라미 그리고 파초 등으로 이제 어떤 시름이 쌓이는 여인의 참기 어려운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그리움 슬픔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더라.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긴 어떤 그 계절에 관련한 시가 이제 마지막 겨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겨울 노래 비극적 결말을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고요. 바람이 불고 굉장히 매섭게 눈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상사몽을 표현한 구절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한 가지 매화 그림자가 창밖으로 뻗었는데, 자, 매화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그 절개를 상징하겠고요. 창밖은 어떤 단절과 어떤 소통을 이중적으로 나타낸다고 보면 되겠죠. 바람, 벌써 쓸쓸하죠. 바람 샌 서쪽 행랑에 달빛이 더욱 밝아라. 달빛이 밝다는 건 뭐야? 자, 님이 오기를 바라는, 님을 비춰줄 달빛이라도 볼 수 있겠죠. 화롯불 꺼졌는지 부저로 헤쳐보고는 아이를 불러다가 말 그대로 차소를 바꾸라네. 그만큼 화롯불이 꺼졌는지 살펴본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야. 자, 밤서리의 놀란 잎이 자주 흔들리고 돌개바람이 눈을 몰아 긴 마루로 들어오네. 아, 좀 벌써 쓸쓸하고 뭔가 전전반측 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 보면 되겠죠. 님이 그리워 밤새도록 꿈속에 뒤척이니 상사모 이런 단어 체킹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빙하가 어디론가 그 옛날 전쟁터일세. 추워. 그 예전의 전쟁터만큼 말 그대로 나는 이런 힘듦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자, 창에 가득한 붉은 해는 봄날처럼 따뜻한데 시름에 잠긴 눈썹에 졸음까지 더하네. 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병에 꽂힌 작은 매화는 필 듯 말 듯 하는데, 자, 필 듯 말 듯 하는데, 매화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죠. 수줍어 말도 못하고 원앙새만 수놓는구나. 아, 어떤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을 강조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쌀쌀한 서리바람이 북쪽 숲을 스치는데, 자, 쌀쌀한 서리바람, 어떤 겨울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처량한 까마귀가 달을 보며 우는구나. 자, 처량한 까마귀. 아, 이별을 상징할 수가 있겠죠. 등불 앞에 님 생각, 눈물 되어 흐르니. 자, 등전위사, 등전위유, 사인루. 자, 눈물로. 어떤 하강적 이미지라고 보면 되겠고, 님에 대한 그리움을 내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에도 떨어지고 바늘에도 떨어지네. 자, 눈물이 어디에도 떨어진다. 실과 바늘에도 떨어지더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눈물도 우리 작품에 한시에서 몇 번 등장했었던 적이 있어요. 참고삼아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한쪽에 작은 방 하나가 따로 있었는데, 뭐, 거기에 촛불을 켜놨고, 이제 마음껏 두 사람이 뭐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 날을 머무르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생이 최랑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 이제 이러면 아빠한테 혼난다. 그래도 이제 배운 놈의 자식인데, 이렇게 몇 날 며칠 나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가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생의 아버지가 이제 이생을 불러놓고 이제 혼을 내는 거죠. 아,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게 경박하게 밖에서 나가 있을 수가 있느냐? 남들도 너의 어떤 그런 경박한 행실을 따를 수가 있다. 너무 여자나 찾아갈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해라. 네가 그러면 너를 잘못 가르쳤던 이 아빠를 욕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남 울주로 공부를 하러 보내게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가다 보니까 이제 최랑은 매일 오던 사람이 안 오니까 말 그대로 어떤 병이 걸려서 안 오는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이제 몸종 향화를 시켜서 알아봤더니 이래저래서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됐더라. 그래서 이제 최랑은 말 그대로 병으로도 침상에 눕게 되고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말 그대로 이제 이른바 이제 식음을 전폐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여겼던 이제 최랑의 부모님이 이제 자초지종을 물었었고, 나중에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이제 편지까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묻죠. 너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딸 최랑은 부모님께 이실직고를 하게 되고, 아유, 이러다가 큰일 나게 됐다. 우리 딸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최랑을 수소문을 하고 이제 직접 이제 뭐랄까 중매쟁이를 시켜서 결혼의 뜻을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자, 결혼할 좋은 시기를 놓치지 마라. 이런 뜻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거야. 이제 최랑의 부모님이 이제 이생의 부모님께 결혼을 시켜주십사 전달한다고 보면 돼. 자, 그렇지만 이제 이생의 아버지는 우리 집은 비난한 가난한 선비의 집안이고 당신네 집은 너무 좀 출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아직은 좀 부담을 느끼고 우리 아이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제 입신양명 출세를 할 겁니다. 너무 결혼에 대해서 서두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다시 이제 최랑의 부모님이 편지를 또 보내죠. 아, 모든 거 우리가 다 경제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당신의 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다시 한번 삼고초려를 한다고 보면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생의 부모님 또한 결혼을 이제 혼인을 인정해주고 짜자잔 딴딴따단 이제 웨딩 마치를 울리게 됩니다. 자, 이제 이생도 슬픔의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의 눈물이 된다. 어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좋은 시 한 구절을 이제 읽게 됩니다. 파경, 우리가 보통 파경이라는 것은 보통 두 사람 사이의 그 이별을 상징하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모로 인한 이별을 이렇게 나타냈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별했던 최랑과 이생이 다시 만나게 됐더라. 이걸 나타내주는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고, 중국의 고사를 따왔으니까 간단히 우리 친구들이 요거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재노작 조각이 은하의 까마귀 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아, 그거 딱 누가 떠올라요? 벌써 그거 있죠? 그 견우와 직녀가 떠올라야 되겠지. 이제야 월하 노인이 붉은 실을 잡아매었으니, 자, 월하 노인, 어떤 사랑의 뭐 큐피드라고 볼 수가 있을까? 사랑의 메신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붉은 실을 잡아맸다는 얘기는 이제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보는 거야. 자, 봄바람이 건듯 불더라도 소쩍새를 원망하지 마소. 자,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는 봄바람이 오더라도 뭐 소쩍새 원망하지 마라. 우리의 사랑은 이런 방해물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랑도 기분 좋은 나머지 한편의 시를 짓게 됩니다.
나쁜 인연이 결국 좋은 인연이던가, 이거 저 앞쪽에서 한번 있었어요. 한번 찾아보기 바라겠습니다. 그 옛날 맹세, 함께하고자 했었던 맹세가 이루어지는구나. 님과 함께 어느 때나 작은 수레를 끌고 갈까. 한 살림을 차리겠다는 얘기야. 아이야, 나를 잃기도 하고 꽃비녀를 손짓하른다. 님을 위해서 이제 꾸미겠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대요. 이제 문과에 급제하고 입신양명하여 잘 살았대. 입신양명. 이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 교과서에 등장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스피디하게 나갈 테니까 좀 따라오기 바랄게요. 이런 와중에 이른바 홍건적의 난이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생은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최랑은 도적에 사로잡히고 정조를 빼앗기려 했을 때 최랑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겁탈하느니 차라리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제 이른바 누구야? 최랑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전쟁통 속에 그 다음에 있었던 어떤 그 쓸쓸하고 비참한 모습을 그려놨다고 보면 돼. 자, 비참하고 쓸쓸한 폐허가 된 분위기를 그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생의 슬픈 심정을 환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날이 저물도록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나간 날 일들을 생각해 봤더니 완연히 꿈만 같았다. 일장춘몽. 이경쯤 되자, 이경은 밤 9시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경이 7시에서 19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경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고전수설에는 한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거 다 이렇게 대충대충 흘겨보지 마시고, 우리 친구들 교과서, 이생규장전은 교과서, 좀 다양한 교과서에 많이 나와요. 우리 교과서 밑에 나오는 그 해설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거와 많이 다를 테니까, 그거는 자기 해당하는 교과서 보시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굉장히 분위기 자체가 어떻습니까? 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그런 배경을 제시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차츰 가까워집니다. 이러고 봤더니 이른바 최랑이었습니다. 전기적, 비현실적인 요소를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알고 있었지만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하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앞섰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한다. 결국 이제 비극적인 결말이 나타날 거라는 거 벌써 우리 미리 알 수 있죠. 자, 어디로 피난가서 목숨을 보존하였어? 그랬더니 이제 구구절절 슬픈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랬었고 당신과 함께 평생을 가야 이른바 혼례를 맺게 됐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장차 100년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뜻밖의 횡해. 이건 결국 뭘 나타낼까? 홍건적의 난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죠. 홍건적의 난. 이래저래서 제 몸은 진흙탕에서 찢겨졌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너무나도 한통합니다. 자, 쇠잔한 몸뚱이 일망정 치욕을 변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지만 마디마디 끊어진 제 마음을 누구나 불쌍하게 여겨주겠습니까? 한갓 애끓는 썩은 창자만 맺혀있을 뿐이지요. 뭐야, 정조를 지킨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있다 없다. 허나 당신과의 사랑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스러움이 남아있더라. 이른바 각골통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해골이 들판에 내던져졌다. 오늘의 슬픔을 위해 있었던 것 같다. 자, 결국 이런 걸 이른바 흥진비례. 흥이 닿으면 말 그대로 비례, 슬픔을 찾아온다는 얘기야.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순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불교적인 인생관이라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봄바람에 깊은 골짜기에 불어오니까 말 그대로 저도 이승으로 돌아왔어요. 말이 안 되죠. 어떤 환타지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겠고. 자, 복례산 12년의 약속이 얽혀있고 3세의 향이 향기로우니 오랫동안 복지 못한 정을 되살려서 옛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을 계속적으로 내가 영혼이지만 모시고 싶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마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더라. 무엇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짜자잔. 자, 그럼 이쯤에서 최랑의 어떤 환생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비극적 현실을 극복한다. 그리고 이제 사랑을 다시 성취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 장치들. 그리고 이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절박하고 영원한 사랑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현실, 좀 불합리하고 딱한 현실에 대한 어떤 저항, 그리고 이제 비판의식을 전달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오랜만에 만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뭐 지냈어? 어느 골짜기에 시신을 묻었어? 해골을 어디다 묻었어? 여기에 버려두고 왔습니다. 어쨌든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밤새도록 나누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예절도 모두 다 마치고, 결국 이런 것들, 요 구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 부모님이 해골을 거두고 합장을 하고 결국 뭘까? 그쵸? 어떤 유교적인 또 놓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유교적인 어떤 그 효도에 관련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생도 또한 벼슬을 구하지 않고 말 그대로 최씨와 함께 살게 됩니다. 자, 부귀공명을 중시한다. 사랑을 중시한다. 그죠? 사랑을 중시한다고 보면 되겠죠. 목숨을 구하려고 달았던 종들도 돌아옵니다. 자, 아무리 누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고 방 안에서 아내와만 함께 있습니다. 이른바 두문불출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금실 좋게 지내왔습니다. 자, 모든 이제 또 고난이 사그러지는 것 같죠? 자,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럭저럭 지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최랑이 다시 한번 또 저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슬프게 헤어져야만 합니다. 자,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헤어져야 된다. 말 그대로 좋은 일에는 나쁜 것들이 항상 끼어있다. 이른바 호사다마라고 보면 되겠고요. 3번이나 가약을 맺었대. 뭐 했었죠? 뭐 처음 만나서 인연을 맺었었고, 자,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혼례를 치러서 부부의 연을 맺었고, 그리고 홍건적에 낳은 이후에 뭐 영혼이 되긴 했었지만 환생하여 부부가 됐고, 이 3가지를 적어보자는 얘기야. 막상 들을 땐 뻔하지만 직접 우리 친구들끼리 자기만의 언어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운명이고 내가 가지 않으면 당신에게도 말 그대로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루춘곡이라고 하는 어떤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3번째 시련이 다가오는 거겠죠. 자, 최랑이 환생할 수 있었던 이유, 뭐 내가 나쁜 짓을 거기서 안 했었고, 그리고 어떤 환생을 시켜서 당신과 말 그대로 이생 당신과 나의 남군과 사랑을 맺어주기를 그렇게 인정을 해줬습니다. 어떤 개연성을 부여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습니다. 옥루춘고. 자, 이 구슬이 뭘까? 구슬 옥루. 말 그대로 우리 최랑이 흘려야만 하는 어떤 이별의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칼과 창이 어우러져 싸움이 가득한 판에 어떤 지금 살벌한 어떤 전란, 전쟁의 참혹함을 묘사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옥이 부서지고 꽃이 떨어졌으니 말 그대로 원앙도 짝을 잃었네. 자, 원앙도 짝을 잃었네. 이 원앙은 누구를 의미할까? 그쵸? 최랑과 이생을 상징한다 보면 되겠죠. 자, 자네 낭자 경수매. 자, 자네 낭자 경수매. 뭐 혈오 유혼 무여 뭐 다 그거야. 뭐 전쟁의 어떤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거지 뭐. 그렇죠? 자, 무산의 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다음에, 자, 이거는 자기를 상징하겠지. 이제 최랑을 상징하고, 다음에 파경중분 심삼초 깨어진 종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 더욱 쓰라라. 깨어진 종 아까 제가 파경이었었잖아. 그게 이제 다시 깨진다는 얘기야. 자, 결국은 어떤 이별에 깨진 겨울이 다시 깨져. 어떤 막 마음이 얼마나 참혹하게 아파요. 그런 걸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고, 이제 영원한 이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 그걸 우리가 벌써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한번 작별하면 둘이 얻어 서로 아득하질 테니. 이별의 애절함을 표현한 구절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음신조 소식마저 막히리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영원한 이별이 나타날 거고요. 이른바 이제 여자 귀신, 여귀였던 이제 최랑이 떠나야만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소식마저 어떤 막히리라. 결국 뭐야? 이 사람, 요 마지막 구절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작가의 어떤 그 사고방식이랄까? 이런 건 뭐라고 볼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승에서의 삶과 어떤 저승에서의 영혼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걸 나타내고자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자, 난 차라리 당신과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어찌 내가 살 수 있겠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해골이 들판에 내버려졌는데 이른바 모든 가족이 풍비박산 됐는데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누가 부모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드렸겠소? 어떤 도리를 다해줬던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보면 되겠고, 자, 허나 나는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뭐야? 어떤 홍건적의 침입이 났을 때 내가 가족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의 어떤 사죄의 마음, 이른바 자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뭐 그랬었고 어쨌든 빠이빠이를 하게 됩니다. 잘 내 육을 걷어서 이렇게 안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자취를 감추게 돼.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장사를 지낸 다음에 이생도 얼마 있다가 쓸쓸하게 지내다가 병을 얻어 떠나게 돼. 이 이야기를 다룬 사람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지 마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야기밖에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서 뭐 주제의식을 강조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끝에 슬프게 끝나요. 우리도 이제 어떤 이 이야기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번 쭉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떤 원인과 결과를 첫 번째 만남, 첫 번째 시련, 그리고 두 번째 만남과 두 번째 시련, 그리고 세 번째 만남과 세 번째 시련. 처음에 이야기 시작할 때 선생님이 정리를 해줬던 거니까 친구들이 이 정도는 잠깐 스톱을 하고서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최랑과 이생의 성격 이런 것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줬었죠. 뭐 능동적이다, 뭐 적극적이다, 의지적 인물이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생 또한 이렇게 성격이랄까 어떤 태도가 변화되고 있더라. 이런 거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어떤 한 작품에 이뤄서 끝내질 않죠. 어떤 함께 엮어읽기랄까요? 이 작품과 주제가 유사하다거나 그런 작품을 좀 정리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운영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진사 운영의 사랑 이야기를 어떤 환몽 구조를 통해서 전달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채봉감 별곡. 여기서는 어떤 최랑과 채봉의 성격을 좀 비교 분석해서 선생님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생과 강필성의 성격을 비교해 놨으니까 꼭 친구들이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문학에는 학년이 있다 없다? 없다. 물론 학년이 높아질수록 조금 이제 지문의 난이도라든가 문제 수준이 어려워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나오는 작품들은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저거 나중에 봐야지. 나중은 절대 없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나와 함께 이 작품을 한번 봤으면 죽으나 사나 뭐 이생규장전을 시작으로 해서 뭐 만복사 조폭이 하다못해 운영전 채봉감 별곡 이걸 다 읽으라가 아니야. 하다못해 인터넷에다가라도 한 번쯤 녹색창에다가라도 끼적끼적거리면서 이게 이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 양반께서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구나. 그런 어떤 학생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짧지 않았던 시간 우리 친구들 고생해줘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안녕.